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상의 상가 토지 면적 비율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구 밀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도시의 조성 시기, 기간을 보셔야 됩니다. 상가가 들어가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안녕하세요, 플랫폼TV입니다. 이제 상가 쪽을 한번 언급할 때가 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형 건축물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이라든지 공장, 제조업 관련된 공장, 쉽게 얘기하면 업무시설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이 있죠. 주택이라고 하면 저희 플랫폼 하우스 채널에서 다루고 있지만, 주택은 사실은 투자형 상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람이 실제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분류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가입니다. 상가는 쉽게 얘기하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하면 판매시설 정도가 되겠죠. 일부 상가 안에는 업무시설도 들어갑니다. 사무실, 오피스도 상가에 포함은 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상가라고 하면 1층과 2층 정도의 분포를 하게 되는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상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체크할 사항들이 있죠. 평가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조금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상가 쪽을 접근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과 실입주 두 가지 수요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사업용으로만 다루게 되는 이 상가보다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매물을 매입하기에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 수요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을 때 무조건 임대가 잘 나가야 이 수익률이 높은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가를 다루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선택은 어느 지역을 볼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우선되는 선택지일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도시로 갈 거냐, 어느 도시의 상가를 볼 거냐, 이거부터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먼저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실제로 사는 지역과 내가 관리하기 편한 지역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마음에 드는 지역을 골라야겠죠.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냐라고 수소문을 하고 물어보고, 아마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역이 정해지면 지역 내에서 어느 섹터를 선택을 할 것이냐를 또 결정을 하게 되고, 세부 필지가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됐을 때는, 만약에 집합건축물,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집합건축물의 1층이나 2층 부분에 해당하는 상가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그 안에서도 어느 위치, 조금 비싸더라도 코너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외지에 있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한 곳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2층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채널에서 좀 다룰 예정에 있고요.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도시를 선택을 할 것이냐, 지역 선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릴 거는 세 가지를 체크를 꼭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상의 상가 토지 면적 비율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구 밀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도시의 조성 시기, 기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고 할 때 보통 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에는 도시 조성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착수 시기와 이 도시 준공 시기, LH공사나 SH공사 혹은 경기도시개발공사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이런 개발 주체에서 고시를 하는 개발 기간이 있죠. 이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많게는 15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시점에 과연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이 세 번째인 도시 조성 시기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구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상의 상가 토지 면적 비율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도시가 개발되게 될 때, 자, 지구 단위 계획상의 용도 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주택 계획이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리고 일부 주상복합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해서 크게 4개 카테고리의 시설 면적과 그리고 용적률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시의 규모, 인구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상주 인구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상권을 조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상업시설 용지 면적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상업시설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업무시설, 그리고 산업시설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자족시설이나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이제 일부 물류 유통 시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생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 복합용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이 상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상업시설 용지가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인구가 적은데 이 상업시설 용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상가는 안 되는 거고요. 인구는 많은데 이 상업시설 용지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용자는 많은데 샵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상가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기 신도시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가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례 지역, 그 다음에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자, 미사와 위례가 도시 계획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례가 675만 제곱미터, 미사가 567만 제곱미터 정도 수준입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도시죠. 이 미사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큰 도시고요. 자, 이 대표적인 두 도시의 이 상업용지 비율을 한번 단순하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위례 신도시의 상업시설 용지는 12% 수준이고요. 전체 시설 용지 중에서 미사가 10.8%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프로테지 면적은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뭐 전기시설,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한 순수한 이 주거,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에 생산, 이렇게 3개의 시설 용지 내에서 순수하게 상업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용지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상업 용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주거시설 중에서도 이제 주상복합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 용지에도 저층부에는 어김없이 상업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주상복합과 그 다음에 일반 생산시설의 저층부에 들어가는 상업시설의 면적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위례신도시가 14.2%가 되고, 자, 미사가 13.5%를 차지합니다. 다른 신도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천시를 한번 볼게요. 부천시 옥길지구가 10%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삼송지구, 그 다음에 지축지구가 동일하게 10.7%, 10.8%입니다. 자, 김포에 한강신도시가 있죠. 한강신도시는 오히려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보면 이제 구리 갈매 같은 경우는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도권의 2기 신도시와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봐야 되지만, 대표적인 신도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위례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사입니다. 자, 세 번째가 검단 신도시입니다. 상업 용지가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공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인구 밀도를 보셔야 됩니다. 인구 밀도. 이거를 왜 따져야 되냐면, 자, 공급량은 단순하게 토지의 공급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도시 내에서의 상가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인구 밀도라고 하면 이 도시의 전체 계획 면적 대비했을 때 수용 인구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위례 신도시가 수용 인구가 11만 1000명입니다. 하남 미사가 수용 인구가 9만 4000명입니다.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남 인구가 지금 거의 15만까지 올라갔죠. 지금 말씀드리는 인구는 초기에 이 도시 계획을 할 때의 계획 인구를 잡죠. 그 계획 인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도시 조성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입주가 다 된 다음에 도시가 완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 인구보다 한 1.5배 정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전체적인 수용 인구를 다 본다고 하면 이 늘어나는 인구까지 어느 정도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결국은 이제 딱 거의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인구 수가 나옵니다. 자, 위례 신도시하고 이제 하남미사하고 인구 밀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0.016에서 0.017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인구 밀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역시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례하고 미사하고 유사한 인구 밀도를 보이는 지역이 고양시 덕은지구입니다. 0.022 조금 더 많긴 한데 뭐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축이 0.019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좀 떨어지는 수준에 있습니다. 자, 인구 밀도가 좀 높은 도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대표적인 데가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구 0.052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그죠? 향동지구가 0.051.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검단지구입니다. 0.045죠. 자, 고양시 향동하고 검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향동지구가 인구 밀도가 높게 나옵니다만 단순하게 인구 밀도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전체 도시 규모가 다르죠. 향동지구가 계획인구가 22,000명이고요. 검단신도시가 계획인구가 18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87,000명이 상가를 이용하는 거하고 22,000명이 상가를 이용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향동지구가 더 높지만 전체 인구의 구매력으로 봤을 때는 검단 쪽은 굉장히 인구 밀도도 높고 전체 총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매력에 있어서는 거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위례 신도시와 미사 신도시가 현재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상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1번과 2번을 보시면 도시가 결정이 대부분 됩니다. 근데 이제 3번 부분 같은 경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내가 과연 언제쯤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의 조성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착공과 그다음에 도시 준공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도시가 착공이 되는데 물론 그때 착공이 될 때 바로 이 상가가 나오진 않죠. 처음에 착공이 되게 되면 뭐 대부분 LH가 되겠지만 LH에서 토지를 정리를 하고요. 토지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각을 합니다. 이제 각각의 필지 혹은 여러 필지를 묶어서 지구별로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개발업체에서 여기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혹은 개인이 필지를 받아서 이 상가를 설계를 하고요. 준공을 해서 올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상가를 실제로 이용하게 될 이 상주 인구죠. 공동주택이 최소 50% 이상은 입주가 돼야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입주가 되는 시점이 언제 정도가 되냐면 도시의 준공 시기를 넘어야 됩니다. 자, 미사가 도시의 최종 준공이 2020년이었습니다. 계획상. 지금 현재가 2021년인데도 공동주택은 대부분 다 이제 입주가 됐죠. 아직까지도 상가는 공실이 많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 2020년 도시 준공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입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을 가진 상주 인구가 100%에 아직 도달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반드시 도시계획을 보시다가 이 도시계획상의 도시 준공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까지는 도시 완숙 기간이라고 보시고 이 도시 준공 이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너무 일찍 들어가시게 됐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임대가 나가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도시계획을 보셔야 되고요. 신도시가 계획이 되게 되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14차, 15차, 18차까지 올라갔죠. 18차까지 변경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도시계획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절대.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이 늘어지는 기간을 계속 보시다가 도시 준공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90% 이상이 이 입주를 하게 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 도시가 완숙기에 접어드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때를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을 기다려서 접근을 하는 것이 초기에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도시의 조성 기간, 그 다음에 필지별 개발 기간, 그리고 준공, 이제 이런 기간들이 이제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 단지별 입주 기간,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 도시 조성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권이 조성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적절한 타이밍과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이번 컨텐츠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선정을 하셔서 상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를 위한 도시 선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의 상가 비율,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구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인구 밀도, 실제적으로 이 공원이나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제외한 실제로 분양이 가능한 시설 용지 면적에서의 비율 중요하고요. 구매력 역할을 하는 인구가 한정된 대지 내에서 얼마나 인구 밀도가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봤을 때 전체 수용 인구가 사실은 많은 곳이 유리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인구가 많고 이 개발 면적이 클수록 이 완숙기로 접어드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이제 도시 규모가 좀 작으면 뭐 10년이지만 도시 규모가 거의 위례신도시 이상급에 되는 600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7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도시인 경우에는 도시 착공으로부터 이제 도시가 완숙기에 들어가는 시기까지는 거의 뭐 15년에서 20년까지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획 면적이 크고 수용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 구매력 자체는 오히려 더 높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더라도 좋은 곳은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하셔야겠죠.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는 이제 검단 신도시를 공동주택 물건지 분석을 하다가 이 검단 지역을 유심히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 지역이 조금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시설 용지로 봤을 때는 뭐 문정지역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문정지역이 20.4%나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완전 다르죠. 문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개발지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거 용도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업무시설과 그 다음에 상업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위례나 이제 하남미사 같은 경우는 뭐 13%, 14%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가 빛을 보기가 당연히 어려운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이 이제 검단인데, 검단이 12.4%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똑같이 하남과 이 위례처럼 상가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또 독특한 부분은 수용 인구가 도시 면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죠? 고양시 향동지구 수준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그 위례 신도시와 하남 미사의 뭐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2배 내지 3배 정도 인구가 더 많이 들어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커버링이 돼서 이 상가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상가가 들어가기에 있어서는 이 나쁘지 않은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